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은하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 엄청 취했다.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 못 걸어. 와서 업어줘. 공주님 앉게 해줘.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자기야,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앉게 해줘. 은하야,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겨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 되는 주제. 자기 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줄로 잡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 갈 거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 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더러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 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런 건 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꿈꾼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 씨랑 같이 야반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 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든 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 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빵 들어갈걸? 그럼 불륜은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우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 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 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 애초에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뭣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대?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하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 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 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잠깐만!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팅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 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 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 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해온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과 떨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오지만 울타리가 아닌 족쇄나 다름없었던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로또 복권만 사면서 돈을 탕진하던 남편과 뻔뻔하고 사납기 짝이 없던 시모에게 참고만 살아오던 제가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30만 원만 출금 좀 해봐라. 로또 복권 좀 긁어서 만회하게. 주식이 떨어진 거랑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 오히려 그러다가 돈 더 잃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운이라는 건 원래 총량이 있는 법이야. 주식으로 꼬랐으니까 로또 복권으로 채울 수 있게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나 왠지 꿈도 좋았던 것 같으니까 올 때 현금 두둑이 뽑아서 오기나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버님 당뇨에 몸도 안 좋으셔서 쓰러져 있으신데 병원비 나중 생각하면 미리 모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병 더 커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 어차피 푼돈 모아봤자 인생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 한 방 크게 터뜨리려면 주식이든 복권이든 딱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집에만 있고 아버님 병 터지고 요양원 겨우 한 달 쓰고 그 뒤로는 돈 없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잖아. 우리 1년 넘게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치워서 합가까지 한마당이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거참 로또 복권 오늘 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네. 당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 때려치울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황 바뀐 것 좀 봐. 일은 나 혼자 해. 집안일도 내가 맡아. 아버님 병시중까지 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크게 터지면 너 월급 내가 1분만 해도 벌거든.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당연히 해야지.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 당신도 어머님께 완전 다 물들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닥치고 올 때 돈이나 들고 와.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합가까지 하게 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 책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에 집안일에 당뇨를 앓으시는 아버님의 병시중까지 정신이 없던 중이었는데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저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끔 내가 모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본심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 언젠가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그이가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야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싶다.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혼자서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하거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어머님께 제가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우니 남편한테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너 시애미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치 봐줬더니 말이 우습게 들리니? 내가 분명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 구분하라고 말했잖니. 왜 자꾸 명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계속 아버님 아프신데도 요양병원 안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약속하마. 우리 명호가 주식 일을 그래도 하고 있잖니. 걔 증권회사에서도 에이스였으니 앞으로 하는 일 족족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만 네가 좀 희생해 주렴. 네가 아니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다. 응?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한 약조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겹쳐서 더 위중해지신 아버님의 병수발을 저 혼자 책임지고 집안일에 직장까지 생활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법 좀 잘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쪽으로 빠삭하신 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 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잘 생각했다. 진즉에 그 집안에서 탈출하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나 했어. 이혼해서 탈출하려는 건 맞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사. 생각을 해봐. 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충분한 위자료 받기가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들 인정받을 만한 증거며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내가 병간한 거며 집안일 한 거며 직장일 한 것까지 깡그리 다 남겨놓을 생각이거든. 그래야 이 집안 돈 뜯어내서 내가 고생한 대가 받고 결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무르익었다가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이유는 돈 하나 때문이니? 결혼 전에는 새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나 속인 남편이며 무던한 시모인 것처럼 속인 그 인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래. 내 인생 갈아 넣어서라도 이 집안에서 조금 더 버텨서 돈 충분히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고 따라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마. 그 사이에 사돈이며 전서방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야 내가 변호사분이랑 상담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여튼 주변 분 중에 좋은 변호사분 꼭 알아봐줘. 알겠지?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귀책이 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순종적으로 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남편의 주식 일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없었죠. 올 때 60만 원 뽑아와. 오늘 완전 주식 말아먹은 날이라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게. 여보,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로또 복권으로만 날린 돈 합치면 벌써 2천만 원은 되겠다. 중독 치료부터 받고 제발 주식 일에 매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좀 해. 야, 주식 일이 무슨 밭에서 무 뽑는 것처럼 시간 투자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일인 줄 아냐? 그것도 다 미끼를 들이워놓고 진득하게 기다리기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 나야 주식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 안 풀린다는 거 확실히 알고는 있어. 주식에 묶어놓은 돈도 당겨 쓰고 위태위태하다고 당신이 친구랑 말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직장 좀 가자. 자꾸 정신 나간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네가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어차피 아빠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보내서 입원시키는 것만도 돈억 단위로는 깨질 거야. 맞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합가할 때 팔았던 집도 나중에 새로 사야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다 조금 편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남편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 이년아. 여하튼 집도 장만하고 아빠 병원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할 거 아냐. 그러려면 너랑 내가 월급쟁이 생활해봤자 답이 있겠냐? 답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일확천금 노리고 날린 돈을 합치면 작은 집은 이미 장만하고도 남았어. 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삶에 낙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왜 없어 이 여자야. 앞으로 당신 떼돈 버는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될 거라니까. 주식 대박 터뜨리고 잘 정리만 하면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급쟁이 봉급만큼 버는 생활 가능하다고. 우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의 집안에 비하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돈 조금 더 아끼겠다고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제발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로 수없이 유예를 시켜왔기도 했고,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집안일과 직장일과 병시중을 3년 동안 하게 되니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제가 생각했었던 이혼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갑갑해서 묻는다. 내 나름도 알아보니까 네가 그동안 모은 자료면 이혼 문제없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쯤 그 집에서 탈출할 거니? 집안일 혼자서 다 하고 병시중에 바깥일까지 하게 된 게 거의 몇 년이 넘었고 도중에 힘들다고 몇 번이고 요청까지 했었다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던 참이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떼어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인데 설마 내가 흉내를 내겠어?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힘든 거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권이나 내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발끈하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로 시간 끄는 인간들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괘씸해서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사돈댁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다. 네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병간의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니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지금까지 확실히 유리해진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남편도 이제 돈 슬슬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고, 시모한테서는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정도니까 지금이 딱 좋겠다 싶은 시점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각오에 대해서도 아직 기억나? 그래, 네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라며. 처음에는 애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싶을 정도였는데 귀엽고 독하게 버텼구나. 아빠, 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 인생 망친 인간들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남편과 시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생해왔던 저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로로 회사에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게 됐죠. 어머님,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지금 네 시아비가 밥 못 먹어서 골골거리는 거 간신히 발견해서 내가 살려놨다. 건강한 애가 좀 힘들다고 쓰러졌다는 핑계나 대고 기만질 하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다치는 바람에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며느리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지. 집에 오면 세탁기 있겠다, 식기 세척기 있겠다, 따뜻한 물도 나오겠다. 네가 대체 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이니? 더군다나 나나 명호나 별로 먹지도 않아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머님, 남들한테 물어보고 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집, 병시중까지 3개 다 하면서도 실망하게 해드린 적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오냐, 말 잘했구나. 365일 동안 얼마나 실망하게 했냐고 물었니? 너는 하루하루가 나한테 실망스러운 며느리였다. 에라 정신 나간 년아.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지 힘든 것만 내세우면서 가족들한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 시절 들려주면 아주 까무러치기라도 하겠구나. 응? 어머님 때가 어떤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도 원시시대 여자보다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집안 가장 큰 어른인 시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주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것, 당장 들어와라. 집에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고 있거라. 알겠니? 하, 미친년. 너나 집에서 딱 기다려.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그래,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도 싸가지 없다느니 왜 안 챙겼냐느니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집에 댁 잘난 아들 처박혀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 인간을 시키지 그랬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 대고 막말을 해. 너 당장 튀어오거라.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너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이 미친 여자야.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와 일, 시부의 병시중까지 3년을 병행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링거를 맞아 간신히 회복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간의 서름을 갚아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제가 흉흉한 표정을 짓고 있자 튀어오랄 때는 언제고 겁을 집어먹은 시모는 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밥이나 얼른 차리라고 하더군요. 겁을 먹었으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그 말투에 화가 났던 저는 대답 대신 시댁에 있는 그릇이며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개박살을 내는 등 아주 난장을 피워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더니 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그 면전에 출금해온 100만 원을 집어던졌습니다. 로또 값에 깨진 시끼며 반찬값이나 하고 얼른 이혼이나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요. 설마 하니 이런 초강수를 둘 줄 몰랐던 것인지 벙찐 표정을 짓던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 있던 채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집을 빠져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한테 좀 표현이 과했었던 것 같구나. 늙게 되니 입이 주책인가 맘이랑 다르게 말이 불쑥불쑥 나갈 때가 있어. 미안하다. 맞아.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이번 일로 나름대로 반성했거든.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반찬이며 그릇 박살낸 건 좀 아니잖아. 인정하지? 그래도 이번엔 당신이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거거든.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이혼하게 되면 애가 주식에 매진할 시간 줄지.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명호 아비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와중에도 댁들 미래 걱정이나 하는 거 보니까 견적이 충분히 나왔어. 나는 이혼 물릴 마음 없으니까 꺼져. 내가 용서해주겠다잖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정말 후회한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게 후회고 저는 인생 아주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간의 확실한 고생에 대해서 증거자료 또한 충분하니 이를 인정받아 두둑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무리한 것인지 시모는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다는 소식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던 주식 일을 관두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회사 일과 병시 중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병으로 쓰러진 시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죗값을 치른 셈이니 동정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지인들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기겁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하게 된 바람에 남이 됐던 시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아가, 조만간 네 시아버지가 또 고약한 소리 할 것 같거든. 설마 합가하자는 얘기요? 아님 손주 빨리 보라는 얘기요? 민우 애비 유별난 거 알잖니? 하나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거. 나는 너랑 민우 행복하면 됐고 괜히 즐기는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 고집이 너무 세서 나도 술을 좀 써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조만간 너 명절 때 내려오면 단단히 혼내는 척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적당히 장단만 맞추거라. 괜히 연기 티나면 안 되니
말 안 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아, 일부러 혼내서 학과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 봐요? 그래, 내가 너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민우 애비도 고집 부리진 않을 거다. 참, 그리고 내가 김치며 수육이며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민우랑 챙겨 먹고. 네네, 어머님. 진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너랑 민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낙이다. 또 우리 인연이 어떻게 남은 평생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시진 말고 비슷하게만 해다오. 뮤지컬을 전공하셨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게 과분한 선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은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집에 얽매이지 말고 재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간 아들 장례식도 치렀겠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도 없으니 그리 힘들 일은 없겠구나. 너 이제 20대 후반이니 제가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는 계속 박가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요. 욕심으로라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아가. 민우애비 기력도 점점 쇠해지고 있고 우리들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너한테 그 집 맡길 수 있겠니?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치는 것보다는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꾸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서운하다, 아가. 너나 나나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잖니.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 연락한다고 그럼 피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오히려 내가 걱정할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박가집안 며느리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업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수작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 지환입니다. 직장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시고 따로 전화랑 문자도 남겨주셨던. 당연히 할 일인데요, 뭘. 선생님 구직 활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에이, 저 같은 거에 매번 선생님이라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리고 구직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냥 감사 인사 겸 밥이나 살까 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딱히 감사받을 정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일 추천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바로 저 마주봐 주시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제발 밥 한 번만 사게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시간이 날지 어떨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될 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직업 상담사로 일하던 중 젊은 남자가 찾아왔었는데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 호감을 표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 연애라는 것은 신경도 쓰고 살지 않던 저였지만 어린 데다 적극적인 남자가 밥을 사겠다며 사적으로 말을 걸어대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사에 응했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갑자기 바쁘시다고 하시는 바람에 도중에 나가셔서 커피 대접도 못했어요. 아,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긴 제가 죽일 놈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님. 이름 부르신다고 하셔놓고는. 그럼 윤주 씨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윤주 씨도 저 편하게 지환 씨 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못 먹은 커피 쏘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각자가 배우자를 사별하게 됐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가 지나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지환 씨, 오늘도 데이트 도중에 또 사라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 애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누님 토라지셨어요? 내가 일이 늘 바빠서 미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울 자기처럼 바쁜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아버지가 사업 운영하는 거 나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을 못하겠네. 건물주가 왜 말 못할 일이야? 지환 씨 특이하다. 아니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등에 올라탄 것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남자로서 나도 뭐 하나 싸움 말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지환 씨 싸움 잘해? 그걸 또 잘한다고까지 할 정도면 어지간한가 보네. 학창 시절에 혹시 놀았던 부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무게 잡던 부류. 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막 일진 같은 거였던 거야? 뭐 그냥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서 애들이 못 건드리고 그랬던 거지. 그보다 누님, 아빠랑 엄마가 한번 사귀는 처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환 씨 몸에 문신 말이야. 팔에 뭐 일심인가 적혀있던 거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아, 어릴 때는 내가 좀 많이 의지박약이었었거든. 그래서 타투샵 하는 삼촌이 새겨준 거야. 마음을 딱 하나 굳게 먹고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라던가. 촌스럽다 싶어서 후회 중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싹 다 지우든지 하려고. 나중에 삼촌분 나도 소개시켜주라. 발목에 작게 하나 레터링 같은 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여자는 문신하는 거 아니야. 이쁜 몸 뭐하러? 핸드폰이나 차나 순정이 최고인 거 알지? 설마 돌아가셨다던 전부인 분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울 누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묶음으로 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 저는 지환 씨의 집안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뵙자고 했던 지환 씨의 부모님 중 하나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채고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짐짓 모른 척하라고 눈짓을 보내시기에 저도 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갈 때쯤 시어머니였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구나 아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니 어떡해?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피하고 문자만 하셨어서 서운했던 거 아시죠? 알지 아는데 또 괜히 친해졌다가 각자 사정 때문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파 그랬다. 그런데 지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니? 직업 상담사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직업 구하겠다면서 찾아와서 자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도 된다. 민우 억울하게 죽은 충격 때문인지 민우 애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늘 갔고 그 뒤로 적적하고 사람도 그립다 보니 어찌어찌 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어찌어찌가 궁금한 건데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아버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지환이랑 결혼 마음이 있나 보구나. 너 보기엔 걔가 괜찮은 거 같니? 이모저모로다가. 확신까지야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지한 씨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보단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나도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비밀이 많고 요상한 집안이라. 어머님이랑 저만 하겠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괜히 서로 알았던 티는 내지 말자꾸나. 남자들 대범한 척 해도 과거사 신경 쓰기 마련이니.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늘 새기고 있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거라. 너 전에 합가 못하게 하려고 연기할 때 장단만 맞추랬더니 연기 더럽게 못하더구나. 에이, 그거야 어머님이랑 꼭 합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였죠. 어쨌거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정말 따랐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환 씨나 예비 시아버지,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은 없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든든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에 담긴 유골이 되어 저와 재회하였습니다. 미안. 자꾸 결혼식 미루기 싫은데 사건이 이래저래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 친구라는 사람이 대뜸 유골함 전해주면서 실종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뭐 현실감도 없고.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가 그런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실 분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지가 굳은 분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나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불치병인데 괜히 자기 짐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부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환 씨는 나이 많은 거 싫어하면서 난 왜 좋아해? 누님은 주름 하나도 없잖아. 관리도 잘하고 나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미도 있는데 얼굴은 동안이니까 아주 굳굿이지. 나도 화장해서 그렇지. 쌩얼은 그냥 제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 실망하겠네? 에이, 그걸로 뭐 또 실망까지 하겠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누님은 다 좋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해야 싫어할 건데? 그거 말하면 일부러 장난칠 것 같아서라도 말 안 할래. 어쨌건 누님 나중에 상황 진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얘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하나 좀 걸리는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 그 장례식장에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지환 씨 보고 형님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으이그, 나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체능은 상하 서열이 있어서 행님 하면서 지내고 그래. 어딘지 석연찮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충격받아 있던 저는 그리 깊게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지환 씨의 입에서 나올 무렵이었죠. 다시금 지환 씨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 나다 시엠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니고 죽은 네 시엠이 맞으니까 절대 차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괜히 주변에 알리거나 티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 너만 몰래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분명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설마 살아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 유골함까지 친구란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듣거라.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지환 이 집에서 탈출부터 해야 한다. 당장.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탈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불치병이니 유골암이니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집안 순조폭 집안이니까 당장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안 그래도 전 부인들 어떻게 사라졌고 죽었는지 흥신소 이용해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저로선 낯빛이 절로 창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지환 씨도 유명한 조폭이며 성격 개차반인 부자로 전 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다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보내주셨던 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중엔 조폭인 거 알아차리고 헤어지겠다고 얘기 꺼냈다가 안면한 몰된 여자도 있었다더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은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 많단다. 아가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지환 씨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긴 걔 그나마 애비랑 달리 유순한 편이긴 해도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났는데요, 어머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이유 따지고 들 거고 저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안전하게 계시지. 내가 너 냅두고 어떻게 그러겠니? 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간 내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게 된 것들인데 써먹어 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와 밥을 먹는 내내 고기가 이에 낀 듯이 찝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지환 씨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죠.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실시간으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환 씨, 나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 좀 많이 땄을라낭? 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년이. 뭐? 미년? 지환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직업 상담사 나부랭이 인연 팔자 피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혼식까지 용케 본성 잘 참았다. 근데 이 천박한 음식을 처먹을 거면 좀 주변 사람 입맛도 생각해가면서 먹어. 쩝쩝찝찝 후루룩 아주 신나서 지 떨어대더만. 헐, 지환 씨 내가 고작 밥 먹는 동안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서로 사귀던 세월이 있는데. 사귀던 세월이고 나발이고 더 엉겨붙지 말고 꺼져. 앞으로 또 연락하면 담궈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 자리 있을 때마다 쩝쩝 소리 안 내게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국그릇에 대가리 처박히면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그걸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환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그동안 이런 본성 숨기고 나 만났던 거였어? 를 하세요. 를 하여튼 꺼져라. 더 말 섞고 싶지도 않다. 아빠가 너 같은 거 또 데리고 와서 며느리니 어쩌니 하면 나 죽인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오케이? 지환 씨, 저는 지환 씨 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폭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틀림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비호감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는 조폭 부자가 겁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옛날처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었다가 또 가족이 될 뻔도 했던 시어머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쭉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